세화고등학교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영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매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주는 서초구청에 이 영상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고2이라는 인생의 진지하고 중요한 선택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2.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 이해하기. 3. 고등학교들을 알아보는 요령. 고교 학점제. 작년 이맘때 교육부에서 당시 중2, 그러니까 지금 중3인 학생부터 고교 학점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해서 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론적인 내용, 학문적인 내용을 싹 다 덜어내고 고교 학점제의 알맹이만 딱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출석 일수만 채우면 진급하고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3년을 전부 등교해서 얼굴만 비추고 조퇴하더라도 졸업을 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전국 1,800개 고등학교 중 상당수 학교에서 나는 이미 좋은 대학을 가긴 틀렸어. 남은 학기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못 가. 나는 고학력이나 대학 전공이 필요한 일을 할 것도 아닌데 수업 뭐하러 들어? 1교시에 조퇴하나 6교시에 조퇴하나 똑같은 조퇴니까 굳이 학교에 더 앉아있을 필요 있어? 어차피 결석만 3분의 1 안 넘으면 졸업하는데 문제 없잖아? 라는 생각에 빠지는 학생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출석 일수 중심의 현재 교육체계, 그리고 대학 입시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교실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빈자리와 자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화고에서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수업이, 학교가 외면받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과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학교에 학점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학은 과목마다 학점이 있어서 졸업기준 학점을 다 채웠을 때 졸업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듣고 있는 어떤 과목에서 최종 성적을 F, 그러니까 미이수로 받은 경우 그 과목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도 이것과 같습니다. 출석 일수로만 진급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취득해야 진급하고 졸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출결을 과목별로 따져 자신이 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기준 이상 출석해야 하고 그 모든 과목에서 기준 이상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취도는 달성해야 진급, 졸업시켜주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는 사실 교육이 느슨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교육이 탄탄해지는 방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어리고 인격이 완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행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수업을 평균 34시간 듣고 있는 지금과 달리 수업량을 주당 평균 32시간으로 줄이고 공강이라는 개념도 추가해 학생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런 것처럼 다른 학교의 수업 또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온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기회도 더 열어주면서 과목 선택을 더 보장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서도 있으니까요. 또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에 따라 과목 선택이 좌우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모든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합니다.
끝으로 성인인 대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F, 그러니까 미이수를 받는 것은 오롯이 본인 책임이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학교와 교사에게도 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이수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미이수 위험 학생들을 여름방학, 학기말 시간 등을 활용해 의무적으로 이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지도하게 합니다.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다만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은 현재 중1 학생부터 제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2022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곧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를 제작할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하는 것은 현재 중1부터, 그러니까 202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2와 중3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수업량 감축이 의무가 아닙니다. 현행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주당 34시간 수업으로도 준비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수업량에 맞춘 새로운 수능은 현재 중1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됩니다. 지금 중2, 중3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출석일수로만 졸업합니다. 따라서 면학 분위기와 수업의 질이 좋은 학교가 아니면 앞서 예로 든 그런 환경에서 3년간 학업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수 처리는 실제로는 없지만 중1이라고 치면 미이수였을 학생들, 그러니까 최소 성취 수준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임지도는 실시합니다. 다만 고교 학점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만 실시합니다. 만약 최소 성취 수준 미달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라면 선생님들의 교육력과 에너지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야 해서 다른 교육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목 선택권 확대와 보장을 위한 정책은 당장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어떤 과목이든 개설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이 입학한 학교에서 개설을 꺼려하거나 개설을 못하는 과목의 경우 정 듣고 싶다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거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들어야만 하는 학생, 다양한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이라면 인근 학교와의 이동거리가 짧은 학교 또는 과목 개설 역량이나 소수 과목 개설 의지가 높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가짓수와 체계가 지금보다 대폭 개선되는 것은 역시 현재 중1부터이고 현재 중2와 중3은 선배들과 동일한 과목 체계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고교 학점제, 그리고 현재 중3에 해당하는 고교 학점제 과도기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중3인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은 현재 고1, 고2 학생들의 대입과 똑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호환되는 대입은 지금 중1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대입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이른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계속 적용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습니다. 서류 평가가 대학에 넘어가는 생활기록부 기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교사가 보는 데서 수행한 것을 제외한 어떤 것도 기록이 금지됩니다. 세부 내용은 여기 화면의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도 교내 대회, 교회 대회 모두 대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교의 이름값, 있어 보이는 이름의 대회와 수상 실적, 대단해 보이는 제목의 소논문 실적이나 독서 실적, 자격증 같은 것에 의해 학생 평가를 하지 않겠다. 교사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학교 밖 활동은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우리 아들이 입학한 고등학교의 교육력이 기대 이하일 때 이를 외부적 수단으로 만회할 모든 방법이 차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의 질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활동 이름과 날짜 위주로 단순 나열해주는 곳은 피하고 활동에서 학생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록해주는 학교를 선택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수능 과목 수업의 양과 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울 16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뽑습니다. 이 수치에서 예체능 특기생 정원은 빼고 실제 대입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학 정원의 절반은 수능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희한한 이름의 과목을 이것저것 많이 들은 학생보다 수능 과목,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과학에서는 물화생지 원과 같은 과목을 더 많이, 충분히 들은 학생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상대평가 과목을 기피하지 않고 많이 들은 학생이면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요. 그래서 대입에서 내신 등급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고 수능 과목, 특히 상대평가인 수능 과목의 가치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의 수업 시간이 충분히 많고 수업의 질이 좋은 학교,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가 되는 학교가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선택 요령입니다. 이미 앞에 두 내용에서 단서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이 희망한다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모두 이수할 수 있게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 원 과목도 3개 이상 이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로가 인문사회 계열 쪽인 학생들도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수능 과목의 수업량이 충분한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물화생지 원이나 수능 사회 과목들을 3학점 또는 4학점 분량으로 편성해 한 학기 만에 끝내버리는 학교보다는 5학점 이상 수업해주는 학교를 권합니다. 또 3학년에도 수능 대비가 되는 수업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좋습니다. 셋째, 생활기록부가 양질로 기재될 수 있게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교생, 학년 전체를 강당 같은 곳에 한 번에 몰아놓고 특강 같은 것을 진행하는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해당 교육활동에서 보여준 모습과 수준까지 기재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다는 어떠한, 어떻게가 더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를 입학 홍보에서 당당하게 보여주는 학교, 소규모 프로그램이나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교가 좋습니다. 넷째, 기초역량 프로그램을 경시하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갈수록 학생들의 독해력, 수리적 사고력, 시사상식과 인문학 소양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다수의 학교 및 교사가 체감도 하고 있습니다. 세화고의 칼럼으로 세상 읽기와 같은 기초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권합니다. 또 독서활동 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책 읽기에 무심해진 학교가 늘고 있는데 시험 성적을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한 독서도 신경 쓰는 학교가 좋습니다. 세화고의 경우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독서 인증 프로그램을 현재 공들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 입시 데이터가 방대한 학교가 좋습니다. 자신이 아드님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매년 고작해야 67명 지원하고 그중에 한두 명 합격하는 곳보다는 100명 넘게 지원하고 수십 명이 합격하는 곳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입시 지도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교 학점제 내용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작년 영상까지 매년 들어갔던 중학교 겨울방학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 설계에 대한 조언, 진로 선택 가이드 내용이 분량상 빠지게 되었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작년 영상의 후반부를 추가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고입이나 세화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세화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입학 상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이상으로 서초구청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 대상 특색 프로그램 중3 남학생을 위한 슬기로운 고교 선택 가이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 모두가 이번 고입에서 뜻한 바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